기회와 독점,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타라. 기회를 빼앗겨서 가난한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부를 독점한 뒤 그 주위에 담장을 쌓아둔 탓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다. 특정 분야의 일을 못하게 될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길은 열려있기 마련이다. 지금 당신이 철도 사업을 어느 정도라도 통제하게 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그 분야는 이미 상당히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철도 사업은 아직 초창기이고 뛰어들 기회도 충분하다. 더욱이 몇 년만 지나면 항공우송도 커다란 산업으로 발전할 테고 그 아래에서 수백,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얻을 것이다. 철도 거물들과 경쟁하는 대신 항공운송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편이 어떻겠는가? 철강 트러스트에 고용된 노동자가 그 공장의 고용주가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그러나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곧 철강 트러스트의 일자리를 떠나 몇만 명 규모의 농장을 매입한 뒤 식품 생산자로 일하게 될 수도 있다. 요즘 일정 규모의 경작지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집중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런 사람은 분명 부유해질 것이다. 당신은 땅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면 확실히 농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다. 시기에 따라 기회의 물결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그 방향은 그 사회의 발전 수준과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간다. 지금 미국에서는 농업과 그 관련 업종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날 기회의 문은 공장 노동자보다 농부에게 더 많이 열려 있고 공장 노동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가보다 농부를 상대로 하는 사업가에게 더 많이 열려 있으며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보다 농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더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타는 사람은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도 개인으로서든 집단으로서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기업주에게 억압받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나 대기업에게 착취당하는 것도 아니다. 근로자 계급이 그 상태에 머무는 이유는 그들이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자 계급도 부자의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고용주가 될 수 있다. 부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근로자 계급은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그들은 계속 근로자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계급이 무지나 나태함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르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은 기회의 물결을 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다. 자원은 모두에게 넘칠 정도로 충분하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건축 재료만으로도 워싱턴의 백악관만큼 큰 건물을 세계 모두 가구에 공급할 수 있고 이 땅을 집중적으로 경작하면 솔로몬이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 입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소재의 모직, 면, 린넨, 실크를 생산할 수 있다. 모든 이에게 호화로운 음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다. 눈에 보이는 자원도 풍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은 실로 무한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가지 근본 원소에서 비롯되고 거기에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새로운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낡은 것은 사라지지만 모두가 그 한 가지 원소의 외형을 입힌 것이다. 무형의 원료, 즉 근본 원소는 한없이 공급된다. 우주는 이 근본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주를 만든 뒤에도 고갈되지 않았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내부와 그것들 사이의 공간은 무형의 원료인 이 근본 원소, 만물의 원료로 가득 차 있다. 지금까지 생겨난 것보다 1만 배 많이 만들어진다 해도 우주의 원료는 무한하며 고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히 고갈되거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고갈되지 않는 부의 창고이기에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근본 원소는 창조 에너지와 함께하며 새로운 것을 쉬지 않고 만들어낸다. 건축 재료가 고갈되는 날이 오면 더 많은 재료가 만들어질 것이다. 경작지가 황폐해져 음식과 옷감으로 쓸 재료가 사라지지 못하면 그 경작지가 재생되거나 새로운 경작지가 생길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금과 은을 캐낸 뒤에도 인간 사회에 금과 은이 필요하다면 금과 은이 무형의 원료에서 다시 생겨날 것이다. 무형의 원료는 인류의 필요에 반응하며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안배한다. 이것은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전체로서 인류는 늘 충분히 부유했다. 개개인이 가난한 까닭은 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부유해지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원료는 지적인 존재, 사고하는 존재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언제나 생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생명체가 더 살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이고 지성이 더 커지고자 하고 의식이 그 경계를 넓혀 더 완전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눈에 보이는 우주는 살아있는 무형의 원소가 자신을 더 완벽하게 표현하기 위해 물질이라는 외형을 취함으로써 생겨났다.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언제나 생명이 융성하고 더 완벽하게 기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자연은 생명이 진보하게 하기 위해 생겨났고 가장 큰 목적은 생명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생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풍부하게 공급된다. 조물주가 창조를 부정하고 세상을 무로 돌리기 전에는 부족함이란 있을 수 없다. 당신은 부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난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부자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무형의 공급원조차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